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34,800. 바로 넘어가기는 어려운데 이게 넘어가려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휴전 혹은 종전 가능성이 좀 열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파 시도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영토 문제는 너무나 좀 큰 벽이 아닌가.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5차 평화협상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800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있고 나스닥도 14,000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돌파하면 좋은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술주들이 좀 더 좋죠. 나스닥은 14,000은 이제 넘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4,000 위쪽에서 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14,000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뭐 지표도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전쟁이 종결되는 겁니다. 전쟁 종결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오래 가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뭐 인명 피해 자체도 좀 없어야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서로 이제 평화 협상이 합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2750을 지금 못 넘어간다. 여기 못 넘어가면은 굳이 대형주에 집중할 필요 없다. 순환매 노리면서 가는 게 맞다. 정책주. 그리고 우리 앞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자금 이동이 눈으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최근에 계속 강조해 드렸죠.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수를 하면서 좀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수급이 뭐 중립 이하입니다. 콜옵션 매도에 뭐 선물 매도는 크지 않은데 콜옵션 매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막히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횡보해도 됩니다. 이건 풋옵션 매수는 아래로 내려가야지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차례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어제 선물을 대량 매수한 부분에 대한 일부 해지성 물량도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래도 어제 선물을 뭐 대량 청산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1800계약 정도면은 수급 정도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립 이하 수급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진 않다. 그리고 코스닥 쪽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1600억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800억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규모 있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처럼 우리나라 코스닥은 900포인트 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지만 코스닥은 900을 넘어가면 더 좋다. 그리고 940 정도까지 940 전후까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 바로 980까지 달릴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성향도 있고 지금 자금 흐름이 순환매가 잘 도는 게 이제 중소형주에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다.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코스닥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러면 IT 쪽은 언제 올라오느냐? 아직까지는 이제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블록대 물량이 조금 해소가 됐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4월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1선이라도 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노리는 거는 72,500원이 회복될 때 노리는 게 좀 더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수단매 노리다가 72,500원 회복될 때 전 4월 정도에는 IT 쪽도 이제 반등이 또 삼성전자도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 신정부에서 기존의 세제 혜택이 우리나라는 좀 약했다. 실질적으로 뭐 대거 혜택을 주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 6% 정도. 그리고 중견기업이 한 8%, 그리고 중소기업이 16% 정도였는데 이거를 다시 대폭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세제 혜택을 얼마 6%가 아니고 20% 정도까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한 25%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30%까지 올리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세제 혜택 쪽 얘기, 거기에다가 인프라 쪽 투자 같은 경우도 미국처럼 해야 된다. TSMC 혜택 받는 거 보지 않았느냐? 대만에서 혜택 받고 미국에서 혜택 받는 거, 이게 이 세금만 조금 줄여주는 이것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수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투자, 이 대기업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위한 뭐 인프라가 좀 조성돼 있어야 본인들도 이제 결단을 내리기가 쉬우니까 인프라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확정 사항은 아니고 현재 뭐 검토되는 사항이라고 하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뭐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중소업체까지도 장비주들, 소부장 업체들, 그리고 뭐 비메모리 쪽 뭐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이 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나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13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13만 원을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 만든다. 근데 13만 원을 넘어가기에는 뭐 전쟁을 이겨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뭐 4월에는 13만 원 도전 혹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오늘은 뭐 테크인 같은 경우가 좀 멋지게 올라왔는데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전쟁 때문에,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괜히 수급적으로 밀린 거였는데, 이게 22,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26,000원 위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 주식 분할을 하면서 이제 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다시 한번 강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유가 뭐 급등을 해 있죠. 유가가 뭐 떨어져서 안정화됐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달러죠. 100달러 위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체 에너지 쪽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저는 뭐 원자력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태양광은 좀 뭐 일단은 뭐 새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지난번 현재 정권에서는 좀 실패를 했죠. 중국 쪽에 입찰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저는 무난한 거는 이제 원자력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 쪽은 그냥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래서 뭐 LG에너지 솔루션 최근 말씀드린 이후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벌써 40만원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상승이 조금 더뎌지는 거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휴식 구간은 필요하죠.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는 건 좋습니다. 밑으로 조금 밀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한 42만원 부근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좀 강하게 한 번 더 채워주겠다. 그럼 50만원 쪽을 한번 넘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만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전기차 관련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뭐 언제나 뭐 대장이었죠. 에코프로비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양극재 쪽에 대장이었고,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11만원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더 좋아집니다 했는데, 야금야금 올라와서 벌써 10% 넘게 올라왔죠. 포스코 케미칼도. 그리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첨가제 쪽으로 뭐 항상 뭐 누누이 저희도 뭐 트레이딩 자주 하는 종목인데, 첨보 같은 종목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원익 PN이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직 안 움직인 종목으로는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라던가 뭐 첨가제 쪽이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뭐 동박 쪽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쪽을 보시면은 또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정부 쪽에서 또 이제 기술 친화적인 정책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G 쪽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못했습니다. 뭐 5G에 투자해야 되는 돈을 다 지금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려면은 이 5G 통신망이 기본이다. 이 인프라 구축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비롯해서 뭐 KMW, 아모텍, 그리고 뭐 HFR, 뭐 OE솔루션 등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은 반도체 살아나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5G까지 살아난다 이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코스피 쪽도 슬금슬금 이제 4월달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통신 쪽도 살아나고 기술 쪽이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MLCC 쪽 같이 보셔야 됩니다. MLCC 쪽은 삼성전기가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여기에 사막 콘덴서가 좀 더 뭐 탄력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 차례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 이쪽도 MLC 쪽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도 같이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 뭐 수년 동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의료용 마리아나 이 대마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뭐 관련주들 다 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마이더스 AI, 우리바이오, 뭐 넥스트비티, 뭐 화이약품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뛰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룽투코리아는 개별 일수가 있습니다. 뭐 자회사를 통해서 열혈광호 글로벌 이제 사전 예약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순환매가 잘 돌고 있죠.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룽투코리아도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말씀드리면은 뭐 결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뭐 싸이월드 관련하고 또 코인 쪽이 이제 바닥 찍고 살짝 반등 찍으면은 좋아질 수 있는 게 다날 같은 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다날이 말씀드리고 나서 이것도 10,000원 뭐 중반대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12,000원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 갈 종목들 이제 순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도망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쪽 있죠. 제가 에너지 인플레이션 쪽, 뭐 GSE라던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 이쪽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완전히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고점을 낮추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GSE 같은 경우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중앙에너비스가 그나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4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고점을 높이는가 싶더니 바로 돌파 실패하고 꼬꾸라졌죠. 그러면 여기 4만원 돌파 시도한 것은 트랩이 됩니다. 속임수 구간이 됩니다. 그럼 4만원이 저항이고 요 이중천자옥은 헤드앤숄더 만들 수 있어요. 헤드앤숄더 만들고 밀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밀리면은 고점 징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 4만원을 회복하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22,500원에서 24,500원 요 구간을 지지를 명확하게 하면은 그때 뭐 보시거나 한데 만약에 여기를 아무리 지지받는다고 해도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기간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매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좀 놓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식량 관련주가 이건 전쟁하고 상관없이 계속 국제 식량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살아는 있어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요 9,000원 중반, 9,500원 구간을 여기 선 하나 그어드리면은 9,500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잘 보세요. 9,500원 유지해준다, 흔들기 정도만 하고 유지한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위쪽 방향 만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9,5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식량 관련주도 당분간은 조금 쉬면서 다시 한번 뭐 회복되거나 할 때 보는 게 낫지, 쉬는 게 낫다. 지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환매 쪽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건설주 쪽은 그 안에서 대형사, 중소형사 그리고 건자재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미래생명자원처럼 식량 관련주 계속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성신양해를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쌍용 CNE가 수급은 좋아도 성신양해 좀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당연히 지금도 뭐 보면 더 좋죠. 그리고 상승폭은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했는데 시멘트도 계속 얘기 나온 게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무연탄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급 대란 재고가 뭐 이틀치 물량도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20만 톤이면 뭐 35만 톤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저항받고 있는 구간도 요 구간만 돌파해내면 뭐 한 번 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터주도 수만 매가 나오면서 뭐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자체적인 이슈가 있긴 했는데,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요즘에 좀 아주 멋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가 이제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는 가장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300원 구간에서 계속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넘어간 건 아닌데, 거래량 실어서 요 4,500원 한 번만 넘어가주면 되는데, 요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4,300원 공방 또 다시 하면서 다시 노려보겠죠. 4,500원 구간 넘어가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J 콘텐츠나 뮤직 스튜디오,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번 주 정도에는 사놓으면 괜찮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이 나왔죠. 그 중국에서 이제 심천 지역이랑 뭐 이 봉쇄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엔 뭐 상해까지 나왔죠. 그래서 좀 이제 회복이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15만 5천 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양호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 리스크가 있다. 근데 6.18 쇼핑 페스티벌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5월 전후에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밀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케어젠이나 코스나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어느 종목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클리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횡령 같은 경우로 밀리잖아요.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 나는 어느 제품, 어느 브랜드가 잘 나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유리하죠, 이쪽은. 그렇다라고 하면 OEM, ODM 업체 쪽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용기 쪽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여기서 수급 들어온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쪽, 그리고 화장품 용기 쪽으로는 연우. 용기는 어디나 필요하기 때문에 연우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연우가 좀 먼저 출발을 했네요. 오늘 25,000원 유지해주면 연우는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28,000원대까지도 열려있다. 돌파하면 그 다음에 3만원대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연우 같은 경우가 먼저 올라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OEM, ODM 업체도 같이 연우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 쪽에 TJ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거리두기가 뭐 10명으로 이제 늘어나고 24시간 이제 영업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노래방 쪽으로 해서, 그리고 극장, 뭐 CJ, CGV 이런 쪽이 국내 쪽으로 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훈풍을 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6,500원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쉬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TJ 미디어 같은 경우가 있고, 골프존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쪽은 뭐 해외 쪽 같은 경우,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5만 5천 원 회복되고 나서 보는 게 더 유리하긴 해요. 그래야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 회복되는지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천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걸 보면서 골프존 같은 경우를 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원전 관련주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기회를 줄 텐데 초가 아니다. 중반이나 중반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도 오늘 음봉 그리면서 조정을 주면서 기회를 이제 만들고 있죠. 오늘이 아니고 중반,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빠를라야 내일이고 모레 정도 눈치 보면서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매집을 시작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